네, 안녕하세요. 역사프리즘 삼능경입니다. 오늘도 저의 역사 해설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377년부터 386년까지 옆에 조그맣게 한자의 해석에 대한 부분을 좀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뇌물이사금, 고국원앙, 지나서 소수리망, 그 다음에 군구수왕 할 텐데, 자, 일단 보시면 이제 377년, 그쵸? 자, 소수리망 7년 차입니다. 7년 때 보시겠습니다. 자, 소수리망 7년을 보시면 좀 길죠? 자, 겨울 10월 눈이 없었고, 우레가 있었고, 그쵸? 네. 우레 맞죠? 우레네. 백성들이 역병이 있었다. 역병 역자죠. 전병 역자. 자, 밑에 뭐 진짜 써놓은 건 나중에 설명할 테니까 보시면 되시고요. 자, 백제 군사장병 3만. 와, 3만이라는 군사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그쵸? 지금 고구려가 위치상 북쪽에 있고 백제가 남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고구려가 북쪽에, 백제가 남쪽에. 그러면 백제는 남쪽에서 북쪽을 향해서 전진을 해야 돼요. 그런데도 그럼 고구려가 저때 평양성 하나만 있는 성주가 아니잖아요. 엄청난 많은 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성들이. 근데 백제가 그걸 다 뚫고 고구려 평양성으로 갔다. 이건 뭐냐면 이제 몇 가지를 의미한다고 저 보거든요. 백제가 직선으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평양성으로 갔다. 아니면 백제의 그 한산 그 수도 위치와 고구려 수도 위치가 가깝다. 그렇게 돼야지 이 3만이라는 군사를 움직이려면 얼마나 많은 이 군량미와, 그쵸? 또 말을 먹이려면 이 권초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 3만의 군사는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상을 하시기보다 엄청 큰 숫자예요. 제가 전에도 246년 전쟁을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그 2만 군사, 3만 군사면 아마 서울역에서 저쪽 그 롯데백화점 지나고 명동, 종로까지 가야 하는 숫자일 거예요. 어마어마한 길이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백제가 왔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군구수왕 한 3년 때 보세요. 그쵸? 똑같이 지금 왔죠? 그쵸? 자, 왔습니다. 그쵸? 자, 표시를 해서 보시면 네, 겨울 10월에 왕이 군사장병 3만으로 고구려 평양성을 침노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11월에 고구려가 와서 침노했다. 똑같이 지금 남쪽으로 백제를 쳤다. 나중에 침노할 침자와 이 칠벌에 대해서 나중에 더 설명드릴게요. 어떤 게 더 강한 건지, 어떤 게 더 약한 건지, 어떤 부분에서 더 큰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침노할 침자와 칠벌자에 대해서.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일단 비교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있었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 요까지는 그렇다 치고, 자, 제가 왜 요 부분을 써놨냐 하면, 요 부분을 이제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제 끝났고, 요 다음을 보시면, 이거 11월, 그거 보시면 뒤에 고구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고구려라는 부분은 원래 없으니까, 어쨌든 고구려라는 나라가 사신을 보내. 자, 부호 붙여줘. 부진은 되게 작은 소국아니에요. 5호 16국. 지금, 후한을 지나서, 그쵸? 진나라, 송나라를 지나면서 지금 5호 16국으로 변한 시대가 잖아요. 그러니까, 진이 동진으로 가고 5호 16국이 지금 형성되는 시기잖아요. 그 중에 작은 부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구려가
굉장히 작은 소국한테 가서 뭘 바친다? 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들립자가 없으면 가서 바치는 게 말이 맞아요. 그럼 여기서 한번 보세요. 들립자 어떻게 써있나. 자, 들어오다. 그죠? 자, 들립자 보면 들어오다, 들어가다, 넣다, 들이다, 받다, 빼앗다, 해치다, 듣다. 그러면 저는 들어오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사신을 보내 부진 조정이 들어와 바쳤다. 이게 옳은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 지금 부진이 있는데, 그러면 이 추천국 시대에 이 진나라가 있고, 다음에 밑에 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장 밑에 뭐 나라 진자도 있는데, 자, 맨 위에 진자는 추천국 시대 다음에 나라, 그러니까 진시황 그 나라입니다. 그리고 후한 시대가 끝나고 이제 진나라, 그러니까 그 추구정국 시대 끝난 그 진시황의 진나라를 이은 그 나라를 지금 진나라, 나라 진짜 똑같이 한자가 틀린 거죠. 그리고 지금 그 진이 동진으로 이동했고, 그게 또 망하고 지금 새로운 지금 부진이라는 나라가 이제 그걸 이제 이어받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리고 뭐 나라 진짜 이런 나라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부진은 굉장히 작은 소국입니다. 아주 작은 소국인데 고구려가 가서 바쳤다? 뭔가 좀 이해 안 가죠. 부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부진이 나오고, 다음에 그대로 지금 동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 써있잖아요. 그 가운데 진짜인 나라가 또 나옵니다. 이 한자들을 잘 보시면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보시면서 한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럼 국세판찬위원회는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 가서 한번 봐야겠죠. 분명히 고구려도 가서 바쳤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소수리만 7년차 가서 보시면, 자, 7년차 가서 보시면, 그쵸, 여기 있죠. 자, 사신을 보내, 그쵸? 부시 진에 들어가 종화했다. 여기 좀 들어가, 들어오다, 들어와. 어떤 게 맞을까요? 이 작은 나라 소국이었던 이 5, 16국 중에 하나인 그 중원에서 아주 작은 나라였는데 거기에 고구려가 과연 했을까?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지금 그 아까 데이터베이스 그게 해석이 좀 맞을까요? 어쨌든 저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들립자를 옆에 지금 해석을 해놓은 그 한자 사전 5편을 꺼내가지고 다시 한번, 오늘은 요 부분이 꽤 많이 나와요. 백제에서도 꽤 많이 나오고 지금 고구려에서도 꽤 나왔으니까 이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들립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명확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은 갖고 나왔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아까 백제는 봤고요. 자, 그러면 다시 고구려 8년차. 자, 8년차를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 8년 가뭄이 있었고 백성들 줄여서 서로 잡아먹었다. 와, 이거 정말 인간적인 건 아닌 건데 되게. 가을 9월. 자, 글단이 북쪽 변방을 그러니까 침범하여서 8부락을 함락시켰다라고 나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매절개 가져왔죠. 매절개 밑에 보면 이름글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름설. 그래서 뒤에 보시면 한자 사전을 봤을 때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그쵸, 글단이 디귿이 이응으로 바뀌면서 글 안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란. 그러니까 글단이 계속 이름 하면서 그란. 봐봐요. 그란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의 거란이라는 게 생기겠죠. 그란. 발음이 셌으니까 고구려의 발음이 센 발음이 났기 때문에 그란. 그러니까 지금의 거란이라는 발음이 생성된 거다. 여러분 되게 재밌는 현상이죠. 이 부분이.
그쵸? 그러니까 근데 하나 웃긴 건 이런 부분이에요. 고구려 북쪽으로는 분명히 숙신이랑 말갈이 있습니다. 그쵸? 그 진나라 춘추전국 시대 그 진나라 위쪽으로 만리장성 쐈었을 때 그때는 흉노와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 중원대륙 그 서안 그쪽 장안이죠. 그쪽으로 원래 흉노와 선비가 있었고 고구려 북쪽에는 원래 부여가 있으면서 그 위로는 숙신과 말갈이 있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금 이 거란은 선비족이 아닌 다른 동호족에서 나온 글단족이겠죠. 그러니까 선비랑은 다르다. 그러니까 다른 동족이다. 그러니까 동호가 묘족인데 선비하고 또 다른 글단족이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맞는 거죠. 그럼 여기서 8년차를 보고선 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밑에 그 참조해서 보시면 되는데 참조가 굳이 필요치가 않은 것 같아요. 거란이라는 부분에 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결국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동호의 또 다른 후손들이다. 그러니까 선비하고 다른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나오는 거란이 같은 시대의 선비와 거란이 같이 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거란은 다른 선비하고 또 다른 동호족이었 한 후예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여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라 24년, 내무랑 24년 보겠습니다. 여름 4월에, 양산에 작은 참새가 있는데, 큰 새를 낳았다. 참새가 큰 새를 낳았다? 어쨌든 뭐, 미신적인 신앙. 근데, 이 미신적인 신앙이 뭘 나타내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있었겠죠. 뭔가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주술적인 어떤 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어떤 거에 대한 건지는 그 시대의 그것들만이 알 수 있는 부분이었을 텐데 그 뒤에 뭔가 써놨으면 조금 더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을 텐데 안 써서 되게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군구수왕 같은 5년차를 보겠습니다. 자, 3월 백제가 사신을 진조영에 보냈으나 그 사신이 강물 위에서 악풍 아주 큰 저거죠. 악풍을 만나 통달할 딸 이르지 못하고 돌아왔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의 어쨌든 뭔가 가고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신이 간 거지 뭔가 물품을 보내고 간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다면 여름 4월에 우토 흑비가 왔는데 하루 종일 왔다는 소리겠죠. 하루 종일 왔다. 자, 그리고 380년 자, 군구수왕 6년 차입니다. 6년 큰 전염병이 있었고 여름 5월에 자, 땅이 찢어졌는데 자, 찢을열 기풀심 깊이가 5장 자, 지금 1장은 열척이고 3m예요. 자, 3m 그러니까 5장이니까 깊이가 15m 정도 찢어졌고 가로로 넓이가 3장 9m 찢어졌다. 그게 3일 동안 3일에 대해서 합쳐졌다. 아무리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쭉 없다가 자, 26년 381년입니다. 81년 내무랑 26년에 나옵니다. 자, 봄, 여름 가뭄이 있었고 연중 자,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이 줄였다. 26년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신라가라는 말은 없지만 어쨌든 신라니까 신라가 위드를 보내 부진이 들어와
들어왔다. 그리고 요 지금 크게 써놓은 한자가 바칠공이라고 하는데 한자 찾아봐도 한자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라도 한번 가서 보시면 내무랑 때 26년 가서 보시면 똑같아요. 지금 그 진이라는 나라, 부진이라는 나라한테 바쳤대. 아니 그 556국 중에 굉장히 소국인 진한테 그 멀리 있는 신라가 가서 바칠 만한 이유가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쵸?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의 해석은 다른 해석인 거죠. 신라가 유두를 보내 부진이 들어와서 부진이란 나라가 신라의 방문을 바쳤다. 바친 이유는 뭐가 따로 있겠죠. 그래서 그 부견이 유두에게 물어서 왈 경의 말은 해동의 일인데 옛날 흥할 때와 같지 아니하니 어쩌미뇨라고 쓰여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진 과연 어떻게 신라까지 갈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 중원 대륙에 있던 작은 소국이 신라까지 가려면 어떻게 갔었을까? 그때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럼 신라가 과연 중원에 있었던 그 나라들이 신라까지 어떻게 간 거에 대해서도 되게 의아하지만 어쨌든 갔으니까 지금 요렇게 나온 내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경의 말은 해동의 일인데 옛날 흥할 때와 같지 아니하니 어쩌미뇨 대답하는 게 오히려 중원이 시대가 변혁하여서 이름이 바뀌어 고쳐 부르니 중원의 시대가 변혁해서 이름이 바뀌고 고쳐 불렀다. 그러니까 중원의 이 시대가 변혁했다는 건 뭐냐면 바로 지금 동진까지 끝나면서 송이 끝나면서 바로 556국이 지금 이 중원에서 만들어진 그 부분인 거예요 지금. 그쵸? 지금 요 중원이라는 게 나오는 부분이요. 그쵸? 그러니까 옛날에 중국이라는 거는 중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양이랑 어디야 장안까지 그 부분에서 거기를 지금 이 서안이랑 그 낙양까지 그 사이를 지금 다 중원이라 얘기한단 말이에요. 거의 벗어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렇고요. 자, 그리고 군구수왕 8년차. 자, 8년 봄에 비가 없어서 6월에 이르기까지 비가 안 온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줄여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보시면 자식을 파는 자가 있게 이르렀다. 그래서 왕이 관에서 곡식을 내어 이걸 바꾸었다 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줄였으면 자식을 파는 일이 생겼을까요? 아까 저쪽 고구려에서는 서로 먹었다는 것도 있고요. 이 굶주림이라는 게 되게 크죠. 전쟁도 해야 되지만 굶주림도 있다. 굶주림 때문에 전쟁도 못하는 수도 있다. 이런 것도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소수리막 13년 가을 9월. 자, 성패는 해성을 말합니다. 자, 서북쪽에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 384년입니다. 자, 소수리망 14년차 겨울 11월 왕이 죽었다. 소수림에서 장사 지냈고 그래서 부를 때 소수림 왕이라 하였다 라고 써있습니다. 자, 고국양왕 고국양왕. 자, 고국양왕은 휘는 이연 혹은 어지복
이고 소스리왕의 동생이다. 소스리왕 제위 14년 죽고서 이을 사람이 없어 동생 이연이 죽여야 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연이 죽여야 했다. 자, 그런 부분이 써 있고요. 자, 군구수왕 10년, 자, 384년 10월, 자, 10년 봄 2월 해가 삼중으로 물이 되어 있었다라는 건데, 요 물이 혼자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그냥 맨 눈으로 태양을 보면 태양이 동그란데 또 거기에 같이 막 해가 막 동그랗게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걸 무리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삼중으로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 가시죠?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리훈자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눈으로 봤을 때 태양이 빨간 동그란 걸 같이 또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동그란 거 안에서 그게 무리훈자인 거죠. 다음에 궁 가운데 큰 나무가 쑥 뽑혔다. 이런 부분이 있어. 그래서 왕이 죽었다. 자, 그래서 침류왕이 올랐는데, 침류왕, 자, 군구수왕의 첫째 아들이고 어머니는 아이분이었고 아버지를 이어 죽여야 했다. 가을 7월에 여기 똑같이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자, 지금 여기 좀 진이 나오죠. 아까는 부진이었는데 여기 좀 또 진이에요. 자, 백제가 사신을 보내니 진 조정에 들어와, 자, 바쳤다. 자, 들립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자, 들어간 거냐 들어온 거냐? 저는 들어왔다. 망하고 있는 진나라가 과연 우리가 가서, 백제가 가서 자, 이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자, 백제 봉기, 자, 두 번째 들어가서 거의 끝에 침류왕 들어가서, 자, 원년 다음이죠. 다음에, 네, 여기도 똑같이 보면 우리가 진나라에 지금 조공했다고 나와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조공은 불교에서 뭘 바치는 걸 조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공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바쳤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백제가 종을 받은 거지, 뭘 받은 거지, 진이 받은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런 부분입니다. 자, 9월 호승 와라난타가 진나라에서 스스로 이르러 왕이 맞이하였고, 국내에 이르러 예와 공경을 하였도다. 불법이 비로소 이때부터다. 자, 불법이 비로소 이때부터 됐다. 그래서 불교는 소수리망, 침류왕, 고구려에서는 소수리망, 백제에서는 침류왕이 크게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불교에 대한 부분은 크게 고구려는 소수리망, 백제는 침류왕. 자, 이렇게 보시면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385년, 신라는 없고, 네, 자, 고국양왕 2년차가 나옵니다. 자, 고국양왕 2년차. 자, 보겠습니다. 좀 길죠? 같이 볼게요. 자, 고국양왕 2년 여름 6월 왕이 군사 4만 군사로 나가 요동을 엄습하였다. 쳤다는 얘기죠. 엄습하였다. 먼저 그때 연왕 수가 대방왕 좌에게 명하여 용성을 지켰다. 자, 진압할진이 지켰다. 자, 대방왕 좌가 아군, 우리 군이 요동을 엄습했다는 것을 듣고 사마학의 그림자를 보내
군사 장병을 구하였다. 아군. 그쵸?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지금 사마가 나옵니다. 사마는 분명히 진나라예요. 요 부분이, 어쨌든 전쟁에 대한 부분이, 다음에 또 보시면 이제 요거 한자 때문에 가려져 있는데, 진나라 그 진서에 보면 또 나올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군이 쳐서 연이 패하여, 그쵸? 이거 잘 봐야 돼요. 우리 군이 쳐서 좀 패할 패가 있지만 연이 패한 거예요. 연이 패하고 드디어 요동 현토를 함락하였다. 그쵸? 드디어 요동 현토를 함락하였다. 자, 빠지람자가 함락이나 점령이란 뜻이니까 함락하였다. 그래서 포로로 남녀 1만여 명을 데리고 돌아왔다. 자, 겨울 11월 연나라 모용농이 군 병사가 와서 침노하였는데 거듭 요동 현토 2군이었다. 자, 6월달에 이런 일이 있고 우리가 현토랑 요동과 현통을 점령했고 거기에 이제 그럼 그 나머지 군사 뒀겠죠. 그렇고 처음 유주 기주에 방랑하는 많은 유민이 와서 의탁하였고, 자, 현토 요동이 유주랑 기주가 있는 곳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지금 유주랑 기주가 나오겠죠. 연의 농이, 그러니까 유주의 기주에 방랑하는 많은 유민들이 우리 쪽으로 와가지고 지금 고구려 쪽으로 와가지고 전질투, 그러니까 의탁하였다는 거였죠. 근데 그건 둘째치고 그 농에 그러니까 연나라 농에 지금 밑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방연을 외동태수로 올렸고 불러서 위로했다라는 부분 나옵니다. 12월에 지진이 있었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자, 침유왕 2년을 보겠습니다. 2년범 2월. 자, 불사. 그쵸? 불사를 졌는데 한산에 졌고, 그쵸? 한산에 불사를 기록탈장 만들고, 자, 법도도가 뜻이 찾아보면 승려가 되었다라는 또 뜻도 있어요. 그래서 10명의 승려가 되었다. 자, 11월에 왕이 죽었다. 여기 나옵니다. 왕이 죽었다. 그래서 이제 진사왕. 자, 11월 진사왕인 거죠. 진사왕. 궁구수왕의 버금중 둘째 아들이다. 그리고 침유왕의 동생이다. 위인은 강하고 날래고 총명하고 인자였다. 그리고 지략이 많았다. 침유왕이 죽고 태자가 어려 그런 거로 숙부 진사가 즉위하였다. 그렇죠? 자, 숙부 진사가 즉위하였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86년 신라는 없고요. 고구려 3년차, 고구경 3년차를 보겠습니다. 자, 3년 봄 1월 왕자 담덕이 태자로 올랐다. 자, 올랐다. 담덕이 누군지 아시죠? 네. 다 아는 대로 광개토 태왕의 휘입니다. 담덕이. 네. 가을 8월 왕이 군사를 내어 남쪽 백제를 칠벌 쳤다. 자, 겨울 10월 자, 복숭아 도 오얏리 복숭아와 오얏 꽃이 빛이 났고
소가 말을 낳았고 그 다음 말이 8다리에 2꼬리가 있었다. 완전 기이한 현상이죠. 지금 말로 하면 완전 정말 쇼킹한 일인 거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침노할 침자와 칠벌 요 두 부분을 우리가 한번 같이, 어쩔 때는 나라가 침노한다고 그러고 어떨 때는 나라가 칠벌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 침노할 침자와 칠벌에 대한 이 부분의 어떤 이 관계들을 한번 좀 잘 봐야겠죠. 그래야 저게 어떤 범위에서는 그 군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교육하는 건지 알 수 있는 거니까, 그쵸? 자, 한자 사전을 한번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침노할 침자와 칠벌자에 대한 부분을 보는 거죠. 자, 일단 칠벌을 보겠습니다. 자, 칠벌을 보시면 강하죠, 치다, 정벌하다, 크죠? 아주 큰 범위에서 정벌하는 거예요. 정벌하다, 치다. 그러면 침노할 침은요, 어떤 점 보겠습니다. 자, 침노할 침. 자, 침노하다, 불법으로 침입하다. 자, 그럼 침입인데, 그렇죠? 침입. 자, 엄습하다, 침입하다인데, 그러면 이제 아시겠죠? 침노할 침은 작은 범위 내에서 침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마을, 한 성, 요런 거를 이제 침입이라고 그러고, 침노할 침을 해석하는 거고, 자, 칠벌은 완전히 저기 공성전, 큰 범위에서 정말 치는 걸 이제 칠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자들이 나왔을 때 침노할 침자와 칠벌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이제 구분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런 부분이 나온 거고, 자, 백제, 자, 진사왕 2년차를 보겠습니다. 자, 2년. 자, 뭘 바랬는데, 보면, 국내에 연 15세 이상을 바래서 관방을 설치했다 했습니다. 관방이 뭐냐? 이 관계간자가 관문이에요. 관문을 만든다는 건 뭐냐면 성을 쭉 쌓는 거겠죠. 그쵸? 어디서부터냐? 청몽령부터 팔곤성까지 막았다. 그러니까 성이 엄청 긴 거죠. 이 부분을 좀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이 청몽령이나 팔곤성에 대한 부분이 지리 부분 나올 때 그때 같이 더 보기로 하고,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너무 긴 걸 지금 쌌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길게. 그리고 또 보면 서쪽으로는 바다에, 서쪽 바다에 있는 게 아니죠. 서쪽에 강이 있는 거죠. 자, 백제 입장에서 보면 서쪽에는 강을 하나 두고 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야 아까 위에서 보면 금구수왕 이럴 때 진나라가 와가지고 바쳤다라고 나오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딱 들여맞는 거예요. 왜? 강을 두고 서쪽으로 보면 지금 이제 516국 중에 한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516국 전에 뭐가 있었냐? 진나라가 있을 거잖아요. 진나라가. 그러니 당연히 진나라가 와가지고 지금 바친 거죠. 강을 하나 두고 있었다. 근데 왜 지금까지 고구려만 공격하고 백제 공격 못했느냐?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백제 공격 안 했는지. 백제가 더 세 보였는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서쪽으로 보면은 강을 하나 두는 그 바다가 아니라 강이라는 거죠. 이 명확하다 그겁니다. 강이라는 거죠. 자, 가을 7월 서리가 떨어지자 곡식이 해아래 곡식을 해쳤다. 8월 고구려가 와서 침노하였다. 자, 침노하다. 작은 범위에 아주 변방 같은 데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막 뚝딱뚝딱 거리다. 이런 부분을 좀 침노하다. 자, 오늘 배웠죠? 침노하다, 칠벌. 다음에 그란도 배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